어저께 저 유동규 TV에서 네. 예 조성적이 네. 내가 니들 불쌍해서 한국 사람들 네. 니들 불쌍해서 내가 말해준다. 네. 나도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아, 네. 그런 글이 있어요. 네. 그게 문재인 때 올라온 글인데 네. 제가 어제 그거 가지고 방송을 했거든요. 네. 뭐 들어보니까 국내에서 화교나 중국 국적자들이 받는 혜택이 그거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 정도가 아니라 네. 그 중국 정부가 네. 얘가 말하자면 유학생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화교 혹은 또 이제 뭐냐면 이제 교포 네. 요런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조선족 이용해 가지고 뭐냐면 뭐를 하느냐면 우리나라 여론을 완전히 조작을 해요. 댓글부터 시작해서 댓글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전부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봐도 한국 사람 조금만 하면은 우르르 와 한다는 우르르 거잖아요. 쏠리고 네. 우르르 쏠리고 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한국 사람 진짜 별거 아니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아니 캐나다나 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정치 개입을 다 하는데 우리나라만 안 하겠느냐. 한국을 안 할 것 같아? 그쵸. 지금 제일 그쵸. 1순위 대상이 대한민국이다 이거예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우매하냐? 이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관련된 내용도 나오면서 네. 그 여러분들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화교요. 대한민국이 지금 군나라가요. 이 중국인지 한국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화교 혜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인이요. 한국 국적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주권을 받고 난 다음에 3년 있으면 이게 뭐냐면 3년만 있으면 뭐 되냐면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사인만 하면 네, 네. 한국 국적을 받게 돼요. 그런데 화교들은 영주권만 받고 뭐 안 하느냐? 국적 안 받아요. 안 받아 포기해. 안 한다니까. 왜 안 하느냐? 오히려 중국 국적인 게 나으니까. 네. 중국 국적이게 나. 화교 혜택이 너무 많거든요. 어느 거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기절초풍합니다. 이거를 꽁꽁 숨겨놨어요. 왜? 민주당이 다 했거든요. 이게 민주당 애들이 다 했는데 입법발이 누가 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제 말 틀렸나 거짓말인가?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선거할 때 지방선거할 때 네. 조선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민주당 지지선언하고 하지 않습니까? 조선족들이 전부 다 네. 우리 75만 저기 뭐야 저 70만 80만 우리 저기 조선족은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거 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유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선족이 받는 40가지 혜택. 교육 같은 경우요. 국공립 어린이집 영순위 이거 어린이집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공립.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있는 집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거 저기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쟁이 팍 터진다고 막 하죠. 터집니다. 그다음에 병설 유치원 영순위, 학습비 지원, 학원비 지원, 고등학교 등록금 할인,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대학교 수시 다문화 전형이 따로 있어요. 다문화 전형이 따로 있어. 그걸로 이제 좋은 대학 다 간다는 거잖아요. 좋은 대학이건 좋은 과도 골라가요. 이게 왜냐면 남아 돌거든요. 이거는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정원이 없어요. 네. 정원 외라니까요. 그러면 그냥 뽑고 싶은 만큼 다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죠. 다 데리고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이 차가도 상관이 없어. 이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정원 외야. 그게 따로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야말로 특혜 전형이네요. 특혜 전형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서울대고 뭐고 과건 어떤 거든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 수시, 다문화, 그다음에 특별 전형 입학 지원. 네, 핵심적인 것들만. 예, 대학교 등록금 지원, 장학금 지원, 네. 기숙사 지원, 우선 배정, 예, 교육비 지원, 운전 면허비도 지원 이렇게 됐죠. 네. 게다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집이 결혼하면 이제 집 사야 되잖아. 취업 및 주택 지원 어떻게 되냐? 공무원 시험 다문화 전형이 따로 있어. 그래서 공무원 중에 요즘에 예 화교가 그렇게 많은 거야. 국적이 한국이 아니야. 아예 다문화 전형이 있는 거죠. 다문화 전형이기 네. 때문에 국적이 중국인인데 우리나라 공무원 하고 있어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예, 중국인인데 우리나라 경찰을 하고 있어요. 예, 다문화 전형이 따로 있으니까. 근데 한국인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다문화 전형이 없어져.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시험 봐야 돼. 그러니까 국적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게 더 낫죠. 안 하는 게 나은 네. 거야. 이게 혜택이 이렇게 많은데 게다가 뭐 있는지 자 일반 구인회사 조선족 우선 채용 권유하고요. 공공 임대주택 네, 영순이에요. 공공 임대주택 들어가려고 박 터집니다. 그렇죠. 네. 이거 영순이에요. 그다음에 공공 분양 특별 공급 부동산 대출 규제 제외
부동산 대출 규제 제외되니까 이게 뭐냐면요. DTI 우리나라 사람 적용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사실 집을 제대로 못 사는 경우가 많은데 집이 30억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억까지 대출해준다. 네, 10억까지 대출해준다. 5억까지 대출해준다. 이런 게 있잖아요. 얘들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30살짜리 중국의 화교가 타워팰리스를 100% 대출받아서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100% 대출로. 야, 타워팰리스를. 그거는 진짜 그래놓고 집값 올라가면 그냥 팔고 자기들은 네. 이득 보는 거잖아요. 게다가 뭐가 없는지 하면 이제 애들은 왜 그럴 수 있느냐? 부동산 우리가요. 대출 규제 제외뿐만 아니라 부동산 양도세, 재산세, 취득세가 없어. 예? 지원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양도세도 없고 재산세도 없고 취득세도 없어. 오르면 오른 값대로 다 받아. 그럼 얘들은 부동산 오르겠네. 그러면 내가 투자 좀 해야지. 그리고 부동산 100% 대출 받아갖고 예? 산 다음에 이자만 좀 내고 있다가 오른 대로 팔면은 양도소득세도 없이 그냥 다 낸다니까. 예, 양도세, 재산세가 없어요. 취득세가. 취득록세도 없어. 면제라니까. 그런데 한국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 내야죠. 이걸 다 내야 되거든. 네, 그럼요. 네. 그 다음에 DTI 규제 받거든. 그러니까 이 혜택을 갖다가 포기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안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충격받은 건 이 예. 혜택을 포기 안 하고 중국 국적을 유지해도 예. 국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을 준다는 거예요. 네. 외국인인데. 네. 그러면 이들이 조직화되면 네. 동네에서 네. 구청장 만들고 구의원, 시의원 만들고 네. 시장, 도지사 만드는데 집단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서 3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중국 선거 뭐 거기 선거가 의미가 있지도 않습니다만 그런 정치 참여 권한이 전혀 없고 당연히 부동산에 있어서도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누리는 규제 사각지대 우리는 중국 부동산 살 때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 유동규 본부장님이 말씀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윤석열 대통령님 대선 공약에 이게 있어요. 예. 중국인들 특혜 없애겠다. 이게 원래요. 박정희 대통령 때 네. 7가지 중국인에 대해서 규제를 원래 해놨었습니다. 그 규제들을 보면은 중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부동산 취직하는 거 못하게 했고요. 네. 금지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땅을 갖다가 중국인이 못 사게 하는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 같은 거 참여 못하게 했고요. 네. 공무원 같은 거 못 되게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공무원 시험을 갖다 다문화 전형 따로 해가지고 이거를 나 해준 게 누구냐면 문재인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정확하게 미국 상황과도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예. 트럼프 예. 대통령이 어제도 말했지만 예. 미국 민주당이 다양성 전형이라고 해서 예. 온갖 사람들 그냥 실력이나 뭐 예. 능력으로 뽑는 게 아니라 공무원 채용하게 직장에 뽑게 강제를 시켜놨거든요. 예. 그게 이 국내 대한민국 민주당이 하는 이 짓거리랑 거의 비슷하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시대 정신인 이유가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예. 자국민 우선을 하겠다. 예. 그게 이제 시대 정신이 되어서 미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님도 지난 대선 때 중국인 부동산 특혜나 이런 것들 우리가 없애겠다. 중국인 건강보험 혜택 받는 거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중국과의 어떤 거대한 싸움의 한복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뛰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지금의 맞습니다. 이 국면도. 예.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을 먼저 챙기겠다. 자국민을 우선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 정신과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거의 일치하게 저는 연결된다고 봐요, 이게. 여러분들 세금을 내 가지고요. 이 세금이 누구한테 쓰냐면요. 중국인들한테 다 쓰이고 있어요. 공짜로 이 사람들은 학교 가고 공짜로 학교 전형도 우리 아이들은 학원 박 터지게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얘들은 다문화 전형으로 아무거나 골라가고 이게 지금 벌어지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 자식들 그다음에 혹은 손자들 혹은 본인들 대학 갈 때 어떻게 갔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국인이었다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중국인이었다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팽팽히 안 해도 다문화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예? 게다가 이게 뭐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의료비. 네.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외국인한테 이런 혜택 주는 나라는. 아니 건강보험 적자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그 중에서 다른 나라는 다 흑자예요 오히려. 근데 근데 중국인 중국한테만 대상으로만 대상으로만 네. 적자인데 맞아요. 네. 이게 지금 지원되는 게 어느 정도냐 의료비 지원까지 다 합쳐가지고
예? 이게 어느 정도냐? 1조 1,000억 원입니다. 1조 1,000억 원. 1조 1,000억 원이에요.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막 좌파들이 뭐예요? 주한미군 철수해라. 우리 돈 너무 든다. 우리 세금으로 주한미군을 주둔시켰냐 막 이러잖아. 네. 주한미군 주둔비가 1조 2천억이에요. 야. 여기 의료비만 1조야. 1조 1,000억이야. 그러니까 미군 주둔할 비용을 지금 중국 사람들 의료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뜻이네요. 예. 야. 1,000억만 더하면 네, 네. 거기다 1,000억만 더하면 그 의료비 거기 그만큼 주고 있는 건데 나머지 39가지 혜택은요. 얼마인지 따져볼 수도 없어요. 이게 주택 관련된 거 있잖아요. 네, 네. 이거 지금 취등록세, 재산세,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이 돈을 엄청 버는 거야. 엄청 벌고 있는 거야 지금. 야. 예, 이 정말 혜택으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싸우는 싸움이 이 국내의 어떤 네. 좌파 카르텔과의 싸움에 몸을 네. 던진 것도 맞지만 동시에 이 중국인들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친중 카르텔과의 싸움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몸을 바쳤다. 완전히 희생된 겁니다. 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친중 네. 이 카르텔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조선적의 편지, 조선적의 글 네. 그거 진짜 여러분들 따로 제가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전 우리나라 국민들 다 보라고 하세요. 네. 완전히 뒷목 잡고 쓰러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갖고 놀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있었던 집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예. 오늘 서울에 있는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예. 청년들이 주도하는 이제 반중 예. 그리고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김정식 전 청년 대변인이 주최해서 예. 김민수 전 대변인 그리고 백지원 전 부대변인 등이 참여하는 그런 예. 집회가 오늘 열렸는데요. 예. 지금이라도 이 2030 젊은 세대들이 예. 반중 의식으로 깨어난다는 거. 예. 그게 결국 또 대통령님이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만든 굉장히 소중한 수확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자, 이명박 정권에 왔을 때 맨날 쥐박이 하고 놀렸던 것들이 저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뭐를 했냐면요. 세수보다 그 살림을 나라 살림을 작게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흑자가 나는 거죠. 흑자가 나서 네. 빚을 갚았어요. 그렇죠. 네. 유일한 정부가 이명박 정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왔다가 탄핵당했어요.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350조에서 370조 되는 세수인데 얼마를 써대냐면 문정부 때부터 500조, 600조 썼죠. 아마. 600조를 써댑니다. 그랬죠. 600조를 써대니까 빚이 얼마가 져요? 250조씩 1년에 지는 겁니다. 맞아요. 네. 예. 근데 그게 어디로 들어갔어요? 바로 이런 데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이런 데 쳐넣느라고, 예? 게다가 쓰잘데기 없는 데 쳐넣느라고 600조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250조는 빚은 누가 갚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갚아야 돼요. 세금으로. 여러분은 세금 열심히 내십시오.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세금을 안 내고 취등록세도 안 내고, 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중국 국적 갖고 중국어다가 재산 빼돌려 놔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개처럼 일해서, 예? 세금 다 내고 그 다음에 이재명 뭐라 그래요? 25만 원 또 내게 세금은 그러면 어디서 이 재원 어디서 마련할 겁니까? 그러면 부자들한테 내게 하면 됩니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세금 내십시오. 여기다가 쳐놓으면서 말입니다. 이런데도 민주당을 찍어줄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매주 금요일 6시에 청년들이 주도하는 반중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한번 참여해 볼 텐데요. 여러분 네. 청년들이 주도하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의 집회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유동규 본부장님 지적해 주셨지만 거의 세계의 모든 선진국의 중국의 정치 개입과 중국 스파이 문제가 지금 막 드러나고 있어요. 심각해요. 네. 근데 대한민국에만 중국 스파이나 중국의 정치 개입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간첩법이 없다니까요. 유일하게 너무나 순진한 일인 거죠. 네. 서방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서방에 같이 합류된 국가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중국 사람에 대해서는 간첩법이 없어요. 그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해서 국민의힘이 개정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했잖아요. 전에 민주당이 반대해서 끝까지 반대합니다. 간첩법 개정을 막았죠. 막았어요. 네. 예, 왜 막았겠어요? 짝짝꿍.
그 조선족의 편지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짝짝꿍이 잘 되니까.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예. 우리나라 국정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고 예. 미국의 항공모함 촬영한 사람들 다 체포됐거든요. 예. 중국 국적 사람들. 예. 근데 이 사람 간첩법이 없어서 간첩으로 처벌을 못해요. 그래서 데려간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야기 나오잖아요. 스카이데일 보면은 왜 데려갔느냐? 우리나라 간첩법이 없어가지고 처벌을 못하니까 다 풀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간첩법이 적용되는 나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 의혹도 지금 불거질 정도로 우리가 이 기회에 대통령께서 몸을 던져서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있는 이 기회에 중국의 국내 정치 개입이나 중국 관련 특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예. 이걸 단순히 좌파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요 단어를 이제 꼭 붙여야 돼요. 친중 좌파 카르텔이. 예, 맞습니다. 친중 좌파 카르텔입니다. 이 친중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제가 봤을 때 종북도 들어가 있어요. 예, 친중이 원래 이게 세력이 제일 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이야기하는데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나? 이 말이 들어가거든. 그 조선족이 니들은 병신이다는 거지. 여기 한국 정치인들은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갖고 논다는 거예요. 중국 그 공산당들은 네, 네. 계산을 다 하고. 그래서 이 정치인들의 입맛을 맞춰주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게 바로 중국 공산당인데 그래서 이 지금 이 카르텔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 중국. 이 친중. 거기다가 뭐가 보태졌냐? 친북. 예, 용공 세력들의 진지전이 네. 포함이 되는 바람에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끝난다니까요. 지금 오죽하면 60억을 포기하고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분이 뭐 하는 분인지 아시죠? 네. 전한길 선생님이. 네, 한국사 강사죠. 1타 강사. 한국사 강사님이기 때문에 역사적 전환점에 대한 판단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도 지금 시점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망각하고 평화의 시대에 살면서 이게 공포감이나 적국에 대한 아직까지 그걸 없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 적국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이거를 망각하고 있는 세대들이 지금 이런 진지전에 완전히 무방비로 좀 당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한길 선생님도 전공이 한국사니까 예. 역사를 아니까 예. 지금의 이 국면을 곰곰이 지켜보다 보니까 야 이거 대한민국이 친중 좌파 세력에게 넘어가게 생겼구나. 예. 그래서 연봉 60억을 포기하면서 예. 나선 거거든요. 예. 근데 솔직히 저도 한동훈 때문에 공천 취소당하고 인생이 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막 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많은 정치인이고 방송인이고 유튜버 중에 연봉 60억 포기하면서 이렇게 울부짖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면 60억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노가다 뛰면은 나중에 600조를 벌 수도 있어요. 노가다 한 번 하면. 네. 근데 달러로는 한 3달러야. 돈 가치가 완전히 폭락을 해버려가지고. 그렇죠. 베네수엘라. 그래서 꼬레주엘라가 될 수 있다. 꼬레주엘라가 된다.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꼬레주엘라 된다. 이거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귀축통화국 아닙니다. 이재명 말 믿지 마세요. 이재명이 우리나라 귀축통화국 된다고 그랬는데 아이 그건 뭐 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수직 이착륙기 만든다 그러는데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도 못 만들었어요. 예, 그거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헛소리하는 정말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요, 여러분 절대 우리나라 세수 내에서 써야 됩니다. 세수 안에서 써야 되는데 그 살림을 벗어나서 쓰게 되면 다 빚이고 그 빚 국가 부채는 안 갚으면은 개인 채무하고 다릅니다. 디폴트가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짊어지고 고통에 신음해야 되는 빚이 되는 거고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니까 당장 우리도 당연하죠. 그렇죠. 10년 안에 터진다니까요. 이거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이야기해 주셨는데 남미의 그 디폴트가 된 국가들은요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거기서 대학 나오고 교사하고 하던 젊은 여성들이 다 거리로 나와서 외국 관광객들한테 매춘해요. 매춘하죠. 나라가 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아니, 망하면. 네. 지금 저기 동남아 가보세요. 네. 이쁜 여자들 다 매춘해요. 나라가 망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누나 있는 동생만 학교 깨끗한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일제를 갖다 끝냈는데 일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 1980년대까지 일본인들 예? 기생관광 맞아요. 매춘 관광 오고 막 했어요. 매춘관광 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나라가 가난하면요 여성들은 몸을 팔고 남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 나라 가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냐면 그 나라 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버니까 그 나라에 자발적으로 걸어가서 노예가 되는 게 현실이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어디 나가서 일을 하냐? 옛날에 우습게 봤거든. 아주 우습게 보고 옆 나라들 칠레나 이런 데는 나라로 치지도 않았어. 베네수엘라가 부강한 국가였거든요. 네, 네. 그거 아세요? 1950년대 G4에 들어갔다는 거. 그 정도로 잘 나갔던 나라인 거네요. 예, 베네수엘라가 G4에 들어갔던 나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까지요. 네. G20에 들어갔었어요. 네, 네. 아, 선진국이었네요. 예, 완전히. 선진국이었어요. 그래서 네. 남미 국가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폭삭 망해버린 폭삭 망해버린 겁니다. 딱 두 대통령 거치고 좌파 대통령 2명 때문에. 좌파 대통령 2명 거치고 난 다음에 예, 그 마두고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차베스하고 마두고 딱 거치면서 그냥 폭삭한 게 베네수엘라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차베스 동상 세웠거든. 지금은 뭐냐면 차베스 동상 부수고 있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동상 세우고 나중에 이재명 동상 부수고 싶지 않으면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이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말겠다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을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라니까. 친중 좌파 세력에게 넘겨주느냐 마느냐. 예. 그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전환길 같은 분들이 60억이라는 우리가 평생 꿈도 못 꿀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예. 여기에 뛰어들어서 눈물로 호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내일 또 부산역에서 예. 전국적인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 부산역에서 2시에 예. 그라운드씩 또 예. 전환길 강사님이 강의를 하고 집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더 연계하면 예.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도 내일 서초동 법원 앞에서 예. 검찰의 불법 수사 헌정 유리는 규탄한다 집회를 하거든요. 예. 그럼 저는 부산에서 전환길 강사님과 그라운드 씨가 하는 집회도 흥해야 되고 예, 그럼요. 서초동에서 우리 유동규 TV, 황교안 TV, 멸콩 TV, 킬문 TV, 북벌 TV가 하는 이 검찰 규탄 집회도 흥해야 되고 맞습니다. 또 광화문에 나가신 분들은 거기서 또 숫자 많이 채우고 또 집회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들불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싸우자는 건데. 그렇습니다. 전국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좌파들의 농단과 이 뒤에서 이 조선족이 받는 40가지 혜택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국민들 이거 알고 있는 분 계세요? 조선족이 왜 귀화를 안 하고 한국 국적을 안 갖고 화교가 돼야 되는지, 화교가 되고 싶고 끝까지 화교로 남아 있는지 이유를 아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었습니까? 이거를 설명해주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에 지금 살고 있어요. 미국 가보세요. 학비 때문에 비싸가지고 외국인들은 장학금을 안 줘요, 아예. 그렇죠. 네. 장학금 아예 안 줍니다. 예? 그러면 국내 사람들, 자국 사람들한테만 장학금을 주고 외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비싸게 받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잘합니다. 그리고 대국 소국이라고 그래요. 예, 자기 대통령이라는 놈이 나가갖고 거기 가서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이다. 이딴 소리 소고기나 쳐먹어라. 그러니까 이딴 소리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통령이라는 놈이 나가갖고 우리가 소국이라는 놈이 나라인데 얼마나 우리를 깔보고 우습게 보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어떤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차원에서의 전국 각지의 집회에 자발적으로 다양하게 많이 참여하시면 되고요. 저희 멸콩 TV는 모든 집회를 존중하고 응원하고 힘을 보냅니다. 부산에서 있는 전환길 강사님과 그라운드 씨가 참여하는 집회도 정말 잘 돼야 되고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과 황교안 TV, 또 멸콩 TV와 킬문 TV, 북벌 TV가 하는 내일 오후 2시 서초동 법원 앞 집회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주시고요. 또 광화문 집회, 광화문 가까운 분들은 거기도 많이 나가주세요. 예. 근데 저희가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 집회만 나와야 되고 다른 집회 나가는 건 분탕이다 좌파다 이런 공격이 보수를 망하게 하는 거다. 그건 보수가 아닙니다. 그런 암적인 짓을 하지 말라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희는 뭐 특정 집회만 나가라, 특정 집회만 옳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네. 많이 다양하게 다 전국이 나가라. 들불처럼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게 누가 뭐 돈 벌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집회를 네. 돈벌이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거는 절대 우파 세력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배척하는 집회는 여러분들 가지 마십시오. 배척하는데 뭐 하려고 갑니까? 여러분들 환영하는 집회에 오십시오. 그리고 같이 소리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왜 유동규 본부장, 장해찬, 멸콩TV 왜 너네가 분탕하느냐. 여러분 제가 정말 차분하고 담담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분탕을 치는 게 아니라
분탕질 치는 사람에게 경고하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다른 유튜버들은 새가 적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못해요. 예. 근데 유동규 본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잃을 게 없고 우리가 나라까지 가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만큼은 아니잖아요. 공천 취소 대한민국에서 처음 당한 게 저랑 공천 취소 정도 가지고 내가 감옥에 가갖고 진짜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네. 아, 그러니까 저희는 그들이 함부로 못 건드리니까 예. 저희가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분탕질 예. 치지 말라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한테 와서 분탕질 치지 말라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진짜 60억 포기한 전한길 강사님한테 쌍욕하고 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맞습니다. 저희 아니잖아요. 예. 일부 그 누군지 말 안 해도 아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분탕 치지 말라고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광고합니다. 내일 부산역에서 하는 전한길 선생님과 그라운드 씨가 함께하는 부산역 집회도 여러분 많이 가시고요. 서초동 법원 앞에서 하는 유동규 TV, 황교안 TV, 멸콩 TV, 킬문 TV, 북벌 TV가 함께하는 검찰 규탄 집회에도 여러분 많이 와주시고. 서초동에서 합니다. 네. 서초역에서 법원검찰청 앞에 거기 제일 넓은 대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회든 저희는 분탕치지 않으니까 제발 분탕치고 전한길 선생님 욕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그러지 마라. 예. 너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네 안 도와줄 거다. 예. 이렇게 여러분이 준엄한 채찍질을 내려주시고 전국의 모든 집회에서 들불처럼 이 자유대한민국 지키고 대통령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좀 모아주시고 함께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거기 가서 돈 내라 그러면 돈 열심히 내셔도 되는데, 예? 저는 뭐냐면 우리는 집회 돈 안 받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와서 함성만 질러주시고 딱 받는 거 있습니다. 양손만 받습니다. 뭐냐? 손에 손잡고 오시라고요. 혼자 오지 마시고. 네, 네. 예. 손잡고 오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고취에 대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멸콩TV 진행자로서 우리 함께하는 유동규 본부장님 네. 밑에 저희가 유동규TV 후원 계좌 열어놨잖아요. 이거는 유동규 본부장님의 활동에 힘을 실어달라는 의미고 저희 멸콩TV가 멸콩TV 후원 계좌 올려놓고 안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예. 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노력하는 채널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전한길 강사님 잘 모릅니다. 예. 그라운드 씨 뭐 그 김성원 대표는 제가 만난 적도 없어요. 예, 예. 다만 그분들이 지금 여론을 주도하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응원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멸콩TV는 그러니까 제2의 그러니까 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런 전한길 선생 같은 분이 나오셔갖고 맞아요. 이분이 네. 원래 뭐냐 노사모 출신이에요. 네, 네. 노사모 출신인데 이런 분들이 애국심이 있는 거거든. 그럼요. 근데 네. 이게 지금 나라가 잘못됐어. 그런데 빨리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나오는 분이 제2의 전한길, 제3, 제4, 제5 200명, 300명의 전환길이 나와야 그래야죠. 네.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온 전환길 이분을 갖다가 우리가 우파에서 오히려 작살내버리면 두 번째 누가 나오겠습니까? 맞아요. 누가? 누가 나오겠습니까? 미쳤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싹을 잘라요? 오히려 더 환영해주고 더 막 진짜 영웅을 만들어주고 훌륭하다 인정해야 나도 그러면 나가볼까? 이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셀럽들이 자꾸 나와서 외쳐주고 여기저기 맡아주고 그 다음에 대구 저기 울산 지역 곳곳마다 이 지금 막 화라산까지 타오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멸콩TV 진행자로 새롭게 멸콩TV 이끌면서 자부심 느끼는 건 이 멸콩TV가 우리 채널 수익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채널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자신감 있게 여러분 멸콩TV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전한길 선생님도 유튜브 100만 됐지만 예. 유튜브 수익 1원 한 장 안 가져간대요. 예. 그거 관심도 없대요. 예. 그거 그냥 편집하는 분 다 나눠드린대요. 나 그리고- 편집하러 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나도 편집하러 갈까? 그 60억 연봉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예. 싸우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지키고 보수라는 사람들이 자기들 파이와 기득권 때문에 전한길 선생님을 욕하는 게 그게 무슨 보수예요? 예, 맞습니다. 다 약팔이고 사기꾼들이지. 예. 저나 유동규 본부장님 되니까 이런 이야기 용기 있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예. 제발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분탕하지 말자는 여러분 저희한테 오실 게 아니라 맞습니다. 전한길 선생님 욕하는 거기 가가지고 분탕하지 마라. 분탕하지 말라라고 여러분이 댓글 달아야 되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2의 제3의
우리가 전환길이 같은 선생님들이 나와야 돼요. 나오시게 만들고 이끌어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야 우리가 이기는데 예? 왜 그거를 막느냐 말이죠. 예?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진정성을 여러분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아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뭐 리영화님, 또 애널님, 또 지금 리아님도 슈퍼챗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소중한 응원과 이 후원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 밑에 있는 유동규 TV에도 여러분이 많은 관심과 후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함께 싸우는데 또 보수 우파 진영이 튼튼해지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내일 집회 한 번 더 홍보해 주시면서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들불처럼 일어나서 행동해야 됩니다. 전환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여태까지 늘 말씀드렸습니다.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불의를 보고 참는 사람, 나는 저 불의를 보고 에이 내가 그냥 참고 만다 이런 사람은 똑같은 공범입니다. 여러분 친중분자와 다를 게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넘어가고 있고 대한민국이 쓰러지면 우리 배는 대한민국 호는 침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같이 침몰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까? 이제 나와서 여러분 외쳐주셔야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 외치고 아이들한테도 애국심을 가르쳐 주십시오.